안녕하십니까? 인생의 깊이를 탐색하는 지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울림과 영감을 줄 수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관심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며 이 이야기가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소중한 지혜를 나누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십 년간 익숙했던 알람 소리가 멈추고 매일같이 오가던 출근길이 추억 소풍경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을 퇴직이라 부릅니다. 평생을 가족과 회사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당신. 마침내 도착한 인생의 중간역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과연 평온한 휴식일까요? 아니면 예기치 못한 불안의 시작일까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중년들이 퇴직이라는 문턱에서 마주하는 현실적인 고민들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림자, 바로 돈입니다. 어쩌면 가장 현실적이고 무거운 문제일 겁니다. 한평생 성실히 일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월급이라는 고정 수입이 끊기고 나니 통장은 매달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합니다. 쓰고 나면 비워지고 또 다음 달 연금을 기다리는 생활의 반복. 이것이 많은 이들이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평범한 쌓인 가족이 한 달을 사는데 지출하는 돈은 약 382만 원입니다. 월 평균 소득이 45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미래를 위해 저축할 수 있는 돈은 고작 68만 원에 불과합니다. 60세에 정년퇴직을 하고 평균 수명인 9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남아 있습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은퇴 후엔 적어도 7억에서 10억은 있어야 한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집을 제외하고 순수한 현금으로 7억 원을 준비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갑자기 수억 원이라는 숫자는 현실감 없이 아득하게만 느껴집니다. 이러한 경제적 불안감은 새로운 사회 현상을 낳기도 했습니다. 바로 파이어족의 등장입니다. 파이어란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리타이어 어리, 즉 경제적 자립을 통해 조기 은퇴를 꿈꾸는 이들을 말합니다. 젊은 시절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이고 저축과 투자를 통해 최대한 빨리 돈을 모아 돈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는 새로운 세대의 선언인 셈입니다. 이는 기성세대가 겪는 노후 불안이 다음 세대에게 얼마나 큰 공포로 다가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돈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모든 불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 자리한 또 다른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자녀라는 끝나지 않은 책임감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유독 자녀 교육비 때문에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고등학교,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교육비는 본격적으로 늘어나는데 공교롭게도 그때가 부모의 퇴직 시기와 맞물립니다. 수입은 끊겼는데 지출은 최고조에 달하는 아이러니. 결국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은 자녀의 학자금과 결혼자금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아이 결혼시키고 나니 통장이 바닥났다는 한탄 섞인 목소리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이른바 캥거루족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청년 실업이 심각해지면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비정규직으로 낮은 소득에 머무는 자녀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와 장기 불황을 겪은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이들을 패러사이트 싱글, 즉 기생독신이라고 부릅니다. 1990년대 버블 경제 붕괴와 함께 등장한 이들은 30년이 지난 지금 중장년이 되어
80대 노부모에게 여전히 의존하며 살아가는 8050 문제라는 심각한 사회적 폭탄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는 우리의 가까운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바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수십 년간 남편은 밖에서 일하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당연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집은 아내의 오랜 노력으로 만들어진 그녀만의 질서와 규칙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라는 존재가 예고 없이 그 공간의 상주인이 됩니다. 남편은 이제 자신도 이 공간의 주도권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아내에게는 자신의 평화로운 영토에 침입한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소한 생활 습관의 차이가 갈등의 불씨가 되고 하루 종일 얼굴을 마주하는 어색함은 스트레스로 변합니다. 퇴직 후 삶을 바라보는 부부의 시각차도 극명합니다. 퇴직한 남편들에게 버킷리스트를 적어보라고 하면 대부분 고생한 아내와 함께 해외여행 가기를 꼽습니다. 하지만 아내들에게 물어보면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남편 없이 친구들과 자유롭게 여행 가고 싶다고 답합니다. 이는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수십 년간 서로 다른 세계를 살아왔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이제는 부부를 하나의 공동체가 아닌 독립적인 두 개의 세계로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나의 세계와 너의 세계를 존중해 줄 때 비로소 노년의 부부관계는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나 명예가 아닌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삶에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큼이나 나쁜 관계를 끊어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어쩌면 황혼 이혼의 증가는 여성들이 남편이라는 관계 속에서 받았던 오랜 스트레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행복을 찾아 나서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퇴직은 나를 둘러싼 불필요하고 해로운 관계들을 정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불안을 넘어 우리는 어떻게 인생 2막을 준비해야 할까요? 퇴직 후 우리가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막막함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일과 직함은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소개할 때 그 사람은 무엇을 좋아해? 라고 묻기보다 그 사람은 무슨 일 해? 라고 묻는 것에 익숙합니다. 명함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나를 증명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직은 바로 그 명함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나를 설명할 가장 강력한 방법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깊은 상실감과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노후의 3대 불안으로 돈, 건강, 그리고 외로움을 꼽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이란 과거처럼 생계를 위해 억지로 하는 노동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아를 실현하고 삶의 활력을 주는 일거리, 즉 라이프워크를 의미합니다. 인생 2막을 위한 선택지는 보통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재취업, 창업, 그리고 새로운 도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익숙한 분야로의 재취업을 원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전 직장 연봉의 절반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낮아진 소득과 달라진 위상에 적응하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입니다. 그렇다면 창업은 어떨까요? 창업은 성공할 경우 재취업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큽니다. 통계에 따르면 창업 5년 뒤 살아남는 경우는 27.5%에 불과합니다. 퇴직금을 모두 쏟아부은 창업의 실패는 노후 전체를 뒤흔드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최소 3개월이라도 내가 하려는 분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현장을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작게 시작해서 경험을 쌓으며 천천히 키워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선택지는 과거의 나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한때 촉망받던 아나운서가 퇴직 후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그 경험을 발판 삼아 자신만의 카페를 창업한 사례처럼 말입니다. 그녀는 프리랜서가 된 후 일이 없을 때 밀려오는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더 늦기 전에 정말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해보자고 결심했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 한국 무용, 스쿠버 다이빙, 오토바이 면허, 한국어 교사 과정까지 이 모든 경험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두 번째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과거의 나를 놓는 순간이 필요하다고. 과거의 직함, 명예, 시선에 얽매여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습니다. 시급 몇천 원을 받는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며 배움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인생 이막의 시작입니다.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한 직장에서 평생을 바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심지어 세 번째 직업을 갖는 것이 당연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퇴직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 시대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직업, 새로운 삶으로 전환하는 터닝 포인트일 뿐입니다. 밤낮 없이 달려왔던 당신, 이제는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볼 시간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채워나가고 싶은가? 과거에 내가 가졌던 직업이 아니라 미래에 내가 살고 싶은 삶을 고민하십시오. 생계를 위한 일자리를 넘어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할 일거리를 만드십시오. 당신의 인생 이막은 바로 그 질문에서부터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깊이를 탐색하는 지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울림과 영감을 줄 수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관심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며 이 이야기가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소중한 지혜를 나누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십 년간 익숙했던 알람 소리가 멈추고 매일같이 오가던 출근길이 추억 소풍경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을 퇴직이라 부릅니다. 평생을 가족과 회사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당신, 마침내 도착한 인생의 중간역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과연 평온한 휴식일까요? 아니면 예기치 못한 불안의 시작일까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중년들이 퇴직이라는 문턱에서 마주하는 현실적인 고민들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림자, 바로 돈입니다. 어쩌면 가장 현실적이고 무거운 문제일 겁니다. 한평생 성실히 일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월급이라는 고정 수입이 끊기고 나니 통장은 매달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합니다. 쓰고 나면 비워지고 또 다음 달 연금을 기다리는 생활의 반복. 이것이 많은 이들이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평범한 쌓인 가족이 한 달을 사는데 지출하는 돈은 약 382만 원입니다. 월 평균 소득이 45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미래를 위해 저축할 수 있는 돈은 고작 68만 원에 불과합니다. 60세에 정년퇴직을 하고 평균 수명인 9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남아 있습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은퇴 후엔 적어도 7억에서 10억은 있어야 한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집을 제외하고
순수한 현금으로 7억 원을 준비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갑자기 수억 원이라는 숫자는 현실감 없이 아득하게만 느껴집니다. 이러한 경제적 불안감은 새로운 사회 현상을 낳기도 했습니다. 바로 파이어족의 등장입니다. 파이어란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리타이어 어리, 즉 경제적 자립을 통해 조기 은퇴를 꿈꾸는 이들을 말합니다. 젊은 시절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이고 저축과 투자를 통해 최대한 빨리 돈을 모아 돈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는 새로운 세대의 선언인 셈입니다. 이는 기성세대가 겪는 노후 불안이 다음 세대에게 얼마나 큰 공포로 다가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돈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모든 불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 자리한 또 다른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자녀라는 끝나지 않은 책임감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유독 자녀 교육비 때문에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고등학교,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교육비는 본격적으로 늘어나는데 공교롭게도 그때가 부모의 퇴직 시기와 맞물립니다. 수입은 끊겼는데 지출은 최고조에 달하는 아이러니. 결국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은 자녀의 학자금과 결혼자금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아이 결혼시키고 나니 통장이 바닥났다는 한탄 섞인 목소리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이른바 캥거루족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청년 실업이 심각해지면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비정규직으로 낮은 소득에 머무는 자녀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와 장기 불황을 겪은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이들을 패러사이트 싱글, 즉 기생 독신이라고 부릅니다. 1990년대 버블 경제 붕괴와 함께 등장한 이들은 30년이 지난 지금 중장년이 되어 80대 노부모에게 여전히 의존하며 살아가는 8050 문제라는 심각한 사회적 폭탄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는 우리의 가까운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바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수십 년간 남편은 밖에서 일하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당연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집은 아내의 오랜 노력으로 만들어진 그녀만의 질서와 규칙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라는 존재가 예고 없이 그 공간의 상주인이 됩니다. 남편은 이제 자신도 이 공간의 주도권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아내에게는 자신의 평화로운 영토에 침입한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소한 생활 습관의 차이가 갈등의 불씨가 되고 하루 종일 얼굴을 마주하는 어색함은 스트레스로 변합니다. 퇴직 후 삶을 바라보는 부부의 시각차도 극명합니다. 퇴직한 남편들에게 버킷리스트를 적어보라고 하면 대부분 고생한 아내와 함께 해외여행 가기를 꼽습니다. 하지만 아내들에게 물어보면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남편 없이 친구들과 자유롭게 여행 가고 싶다고 답합니다. 이는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수십 년간 서로 다른 세계를 살아왔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이제는 부부를 하나의 공동체가 아닌 독립적인 두 개의 세계로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나의 세계와 너의 세계를 존중해 줄 때 비로소 노년의 부부관계는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나 명예가 아닌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삶에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큼이나 나쁜 관계를 끊어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어쩌면 황혼 이혼의 증가는 여성들이 남편이라는 관계 속에서 받았던 오랜 스트레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행복을 찾아 나서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퇴직은 나를 둘러싼 불필요하고 해로운 관계들을 정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불안을 넘어 우리는 어떻게 인생 2막을 준비해야 할까요? 퇴직 후 우리가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막막함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일과 직함은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소개할 때 그 사람은 무엇을 좋아해? 라고 묻기보다 그 사람은 무슨 일해? 라고 묻는 것에 익숙합니다. 명함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나를 증명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직은 바로 그 명함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나를 설명할 가장 강력한 방법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깊은 상실감과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노후의 3대 불안으로 돈, 건강, 그리고 외로움을 꼽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이란 과거처럼 생계를 위해 억지로 하는 노동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아를 실현하고 삶의 활력을 주는 일거리, 즉 라이프워크를 의미합니다. 인생 2막을 위한 선택지는 보통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재취업, 창업, 그리고 새로운 도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익숙한 분야로의 재취업을 원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전 직장 연봉의 절반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낮아진 소득과 달라진 위상에 적응하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입니다. 그렇다면 창업은 어떨까요? 창업은 성공할 경우 재취업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큽니다. 통계에 따르면 창업 5년 뒤 살아남는 경우는 27.5%에 불과합니다. 퇴직금을 모두 쏟아부은 창업의 실패는 노후 전체를 뒤흔드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최소 3개월이라도 내가 하려는 분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현장을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작게 시작해서 경험을 쌓으며 천천히 키워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선택지는 과거의 나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한때 촉망받던 아나운서가 퇴직 후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그 경험을 발판 삼아 자신만의 카페를 창업한 사례처럼 말입니다. 그녀는 프리랜서가 된 후 일이 없을 때 밀려오는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더 늦기 전에 정말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해보자고 결심했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 한국 무용, 스쿠버 다이빙, 오토바이 면허, 한국어 교사 과정까지. 이 모든 경험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두 번째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과거의 나를 놓는 순간이 필요하다고. 과거의 직함, 명예, 시선에 얽매여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습니다. 시급 몇천 원을 받는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며 배움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인생 2막의 시작입니다.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한 직장에서 평생을 바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심지어 세 번째 직업을 갖는 것이 당연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퇴직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 시대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직업, 새로운 삶으로 전환하는 터닝 포인트일 뿐입니다. 밤낮 없이 달려왔던 당신. 이제는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볼 시간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채워나가고 싶은가? 과거에 내가 가졌던 직업이 아니라 미래에 내가 살고 싶은 삶을 고민하십시오. 생계를 위한 일자리를 넘어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할 일거리를 만드십시오.
당신의 인생 2막은 바로 그 질문에서부터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깊이를 탐색하는 지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울림과 영감을 줄 수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관심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며 이 이야기가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소중한 지혜를 나누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십 년간 익숙했던 알람 소리가 멈추고 매일같이 오가던 출근길이 추억 소풍경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을 퇴직이라 부릅니다. 평생을 가족과 회사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당신. 마침내 도착한 인생의 중간역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과연 평온한 휴식일까요? 아니면 예기치 못한 불안의 시작일까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중년들이 퇴직이라는 문턱에서 마주하는 현실적인 고민들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림자, 바로 돈입니다. 어쩌면 가장 현실적이고 무거운 문제일 겁니다. 한평생 성실히 일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월급이라는 고정 수입이 끊기고 나니 통장은 매달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합니다. 쓰고 나면 비워지고 또 다음 달 연금을 기다리는 생활의 반복. 이것이 많은 이들이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평범한 쌓인 가족이 한 달을 사는데 지출하는 돈은 약 382만 원입니다. 월 평균 소득이 45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미래를 위해 저축할 수 있는 돈은 고작 68만 원에 불과합니다. 60세에 정년퇴직을 하고 평균 수명인 9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남아 있습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은퇴 후엔 적어도 7억에서 10억은 있어야 한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집을 제외하고 순수한 현금으로 7억 원을 준비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갑자기 수억 원이라는 숫자는 현실감 없이 아득하게만 느껴집니다. 이러한 경제적 불안감은 새로운 사회 현상을 낳기도 했습니다. 바로 파이어족의 등장입니다. 파이어란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리타이어 어리, 즉 경제적 자립을 통해 조기 은퇴를 꿈꾸는 이들을 말합니다. 젊은 시절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이고 저축과 투자를 통해 최대한 빨리 돈을 모아 돈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는 새로운 세대의 선언인 셈입니다. 이는 기성세대가 겪는 노후 불안이 다음 세대에게 얼마나 큰 공포로 다가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돈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모든 불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 자리한 또 다른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자녀라는 끝나지 않은 책임감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유독 자녀 교육비 때문에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고등학교,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교육비는 본격적으로 늘어나는데 공교롭게도 그때가 부모의 퇴직 시기와 맞물립니다. 수입은 끊겼는데 지출은 최고조에 달하는 아이러니. 결국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은 자녀의 학자금과 결혼자금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아이 결혼시키고 나니 통장이 바닥났다는 한탄 섞인 목소리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이른바 캥거루족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청년 실업이 심각해지면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비정규직으로 낮은 소득에 머무는 자녀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와 장기 불황을 겪은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이들을 패러사이트 싱글, 즉 기생 독신이라고 부릅니다. 1990년대 버블 경제 붕괴와 함께 등장한 이들은
30년이 지난 지금 중장년이 되어 80대 노부모에게 여전히 의존하며 살아가는 8050 문제라는 심각한 사회적 폭탄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는 우리의 가까운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바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수십 년간 남편은 밖에서 일하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당연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집은 아내의 오랜 노력으로 만들어진 그녀만의 질서와 규칙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라는 존재가 예고 없이 그 공간의 상주인이 됩니다. 남편은 이제 자신도 이 공간의 주도권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아내에게는 자신의 평화로운 영토에 침입한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소한 생활 습관의 차이가 갈등의 불씨가 되고 하루 종일 얼굴을 마주하는 어색함은 스트레스로 변합니다. 퇴직 후 삶을 바라보는 부부의 시각차도 극명합니다. 퇴직한 남편들에게 버킷리스트를 적어보라고 하면 대부분 고생한 아내와 함께 해외여행 가기를 꼽습니다. 하지만 아내들에게 물어보면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남편 없이 친구들과 자유롭게 여행 가고 싶다고 답합니다. 이는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수십 년간 서로 다른 세계를 살아왔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이제는 부부를 하나의 공동체가 아닌 독립적인 두 개의 세계로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나의 세계와 너의 세계를 존중해 줄 때 비로소 노년의 부부관계는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나 명예가 아닌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삶에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큼이나 나쁜 관계를 끊어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어쩌면 황혼 이혼의 증가는 여성들이 남편이라는 관계 속에서 받았던 오랜 스트레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행복을 찾아 나서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퇴직은 나를 둘러싼 불필요하고 해로운 관계들을 정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불안을 넘어 우리는 어떻게 인생 2막을 준비해야 할까요? 퇴직 후 우리가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막막함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일과 직함은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소개할 때 그 사람은 무엇을 좋아해? 라고 묻기보다 그 사람은 무슨 일 해? 라고 묻는 것에 익숙합니다. 명함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나를 증명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직은 바로 그 명함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나를 설명할 가장 강력한 방법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깊은 상실감과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노후의 3대 불안으로 돈, 건강, 그리고 외로움을 꼽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이란 과거처럼 생계를 위해 억지로 하는 노동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아를 실현하고 삶의 활력을 주는 일거리, 즉 라이프워크를 의미합니다. 인생 2막을 위한 선택지는 보통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재취업, 창업, 그리고 새로운 도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익숙한 분야로의 재취업을 원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전 직장 연봉의 절반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낮아진 소득과 달라진 위상에 적응하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입니다. 그렇다면 창업은 어떨까요? 창업은 성공할 경우 재취업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큽니다. 통계에 따르면 창업 5년 뒤 살아남는 경우는 27.5%에 불과합니다. 퇴직금을 모두 쏟아부은 창업의 실패는 노후 전체를 뒤흔드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최소 3개월이라도 내가 하려는 분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현장을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작게 시작해서 경험을 쌓으며 천천히 키워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선택지는 과거의 나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한때 촉망받던 아나운서가 퇴직 후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그 경험을 발판 삼아 자신만의 카페를 창업한 사례처럼 말입니다. 그녀는 프리랜서가 된 후 일이 없을 때 밀려오는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더 늦기 전에 정말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해보자고 결심했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 한국 무용, 스쿠버 다이빙, 오토바이 면허, 한국어 교사 과정까지 이 모든 경험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두 번째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과거의 나를 놓는 순간이 필요하다고. 과거의 직함, 명예, 시선에 얽매여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습니다. 시급 몇천 원을 받는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며 배움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인생 이막의 시작입니다.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한 직장에서 평생을 바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심지어 세 번째 직업을 갖는 것이 당연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퇴직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 시대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직업, 새로운 삶으로 전환하는 터닝 포인트일 뿐입니다. 밤낮 없이 달려왔던 당신, 이제는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볼 시간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채워나가고 싶은가? 과거에 내가 가졌던 직업이 아니라 미래에 내가 살고 싶은 삶을 고민하십시오. 생계를 위한 일자리를 넘어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할 일거리를 만드십시오. 당신의 인생 이막은 바로 그 질문에서부터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깊이를 탐색하는 지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울림과 영감을 줄 수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관심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며 이 이야기가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소중한 지혜를 나누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십 년간 익숙했던 알람 소리가 멈추고 매일같이 오가던 출근길이 추억 소풍경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을 퇴직이라 부릅니다. 평생을 가족과 회사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당신, 마침내 도착한 인생의 중간역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과연 평온한 휴식일까요? 아니면 예기치 못한 불안의 시작일까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중년들이 퇴직이라는 문턱에서 마주하는 현실적인 고민들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림자, 바로 돈입니다. 어쩌면 가장 현실적이고 무거운 문제일 겁니다. 한평생 성실히 일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월급이라는 고정 수입이 끊기고 나니 통장은 매달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합니다. 쓰고 나면 비워지고 또 다음 달 연금을 기다리는 생활의 반복. 이것이 많은 이들이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평범한 쌓인 가족이 한 달을 사는데 지출하는 돈은 약 382만 원입니다. 월 평균 소득이 45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미래를 위해 저축할 수 있는 돈은 고작 68만 원에 불과합니다. 60세에 정년퇴직을 하고 평균 수명인 9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남아 있습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은퇴 후엔 적어도 7억에서 10억은 있어야 한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집을 제외하고 순수한 현금으로 7억 원을 준비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갑자기 수억 원이라는 숫자는 현실감 없이 아득하게만 느껴집니다. 이러한 경제적 불안감은 새로운 사회 현상을 낳기도 했습니다. 바로 파이어족의 등장입니다. 파이어란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리타이어 어리, 즉 경제적 자립을 통해 조기 은퇴를 꿈꾸는 이들을 말합니다. 젊은 시절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이고 저축과 투자를 통해 최대한 빨리 돈을 모아 돈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는 새로운 세대의 선언인 셈입니다. 이는 기성세대가 겪는 노후 불안이 다음 세대에게 얼마나 큰 공포로 다가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돈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모든 불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 자리한 또 다른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자녀라는 끝나지 않은 책임감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유독 자녀 교육비 때문에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고등학교,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교육비는 본격적으로 늘어나는데 공교롭게도 그때가 부모의 퇴직 시기와 맞물립니다. 수입은 끊겼는데 지출은 최고조에 달하는 아이러니. 결국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은 자녀의 학자금과 결혼자금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아이 결혼시키고 나니 통장이 바닥났다는 한탄 섞인 목소리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이른바 캥거루족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청년 실업이 심각해지면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비정규직으로 낮은 소득에 머무는 자녀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와 장기 불황을 겪은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이들을 패러사이트 싱글, 즉 기생독신이라고 부릅니다. 1990년대 버블 경제 붕괴와 함께 등장한 이들은 30년이 지난 지금 중장년이 되어 80대 노부모에게 여전히 의존하며 살아가는 8050 문제라는 심각한 사회적 폭탄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는 우리의 가까운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바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수십 년간 남편은 밖에서 일하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당연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집은 아내의 오랜 노력으로 만들어진 그녀만의 질서와 규칙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라는 존재가 예고 없이 그 공간의 상주인이 됩니다. 남편은 이제 자신도 이 공간의 주도권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아내에게는 자신의 평화로운 영토에 침입한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소한 생활 습관의 차이가 갈등의 불씨가 되고 하루 종일 얼굴을 마주하는 어색함은 스트레스로 변합니다. 퇴직 후 삶을 바라보는 부부의 시각차도 극명합니다. 퇴직한 남편들에게 버킷리스트를 적어보라고 하면 대부분 고생한 아내와 함께 해외여행 가기를 꼽습니다. 하지만 아내들에게 물어보면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남편 없이 친구들과 자유롭게 여행 가고 싶다고 답합니다. 이는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수십 년간 서로 다른 세계를 살아왔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이제는 부부를 하나의 공동체가 아닌 독립적인 두 개의 세계로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나의 세계와 너의 세계를 존중해 줄 때 비로소 노년의 부부관계는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나 명예가 아닌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삶에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큼이나 나쁜 관계를 끊어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어쩌면 황혼 이혼의 증가는 여성들이 남편이라는 관계 속에서 받았던 오랜 스트레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행복을 찾아 나서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퇴직은 나를 둘러싼 불필요하고 해로운 관계들을 정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불안을 넘어 우리는 어떻게 인생 2막을 준비해야 할까요? 퇴직 후 우리가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막막함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일과 직함은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소개할 때 그 사람은 무엇을 좋아해? 라고 묻기보다 그 사람은 무슨 일해? 라고 묻는 것에 익숙합니다. 명함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나를 증명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직은 바로 그 명함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나를 설명할 가장 강력한 방법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깊은 상실감과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노후의 3대 불안으로 돈, 건강, 그리고 외로움을 꼽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이란 과거처럼 생계를 위해 억지로 하는 노동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아를 실현하고 삶의 활력을 주는 일거리, 즉 라이프워크를 의미합니다. 인생 2막을 위한 선택지는 보통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재취업, 창업, 그리고 새로운 도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익숙한 분야로의 재취업을 원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전 직장 연봉의 절반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낮아진 소득과 달라진 위상에 적응하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입니다. 그렇다면 창업은 어떨까요? 창업은 성공할 경우 재취업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큽니다. 통계에 따르면 창업 5년 뒤 살아남는 경우는 27.5%에 불과합니다. 퇴직금을 모두 쏟아부은 창업의 실패는 노후 전체를 뒤흔드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최소 3개월이라도 내가 하려는 분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현장을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작게 시작해서 경험을 쌓으며 천천히 키워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선택지는 과거의 나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한때 촉망받던 아나운서가 퇴직 후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그 경험을 발판 삼아 자신만의 카페를 창업한 사례처럼 말입니다. 그녀는 프리랜서가 된 후 일이 없을 때 밀려오는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더 늦기 전에 정말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해보자고 결심했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 한국 무용, 스쿠버 다이빙, 오토바이 면허, 한국어 교사 과정까지 이 모든 경험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두 번째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과거의 나를 놓는 순간이 필요하다고. 과거의 직함, 명예, 시선에 얽매여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습니다. 시급 몇천 원을 받는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며 배움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인생 2막의 시작입니다.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한 직장에서 평생을 바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심지어 세 번째 직업을 갖는 것이 당연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퇴직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 시대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직업, 새로운 삶으로 전환하는 터닝 포인트일 뿐입니다. 밤낮 없이 달려왔던 당신, 이제는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볼 시간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채워나가고 싶은가? 과거에 내가 가졌던 직업이 아니라 미래에 내가 살고 싶은 삶을 고민하십시오. 생계를 위한 일자리를 넘어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할 일거리를 만드십시오.
당신의 인생 이막은 바로 그 질문에서부터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깊이를 탐색하는 지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울림과 영감을 줄 수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관심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며 이 이야기가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소중한 지혜를 나누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십 년간 익숙했던 알람 소리가 멈추고 매일같이 오가던 출근길이 추억 소풍경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을 퇴직이라 부릅니다. 평생을 가족과 회사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당신. 마침내 도착한 인생의 중간역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과연 평온한 휴식일까요? 아니면 예기치 못한 불안의 시작일까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중년들이 퇴직이라는 문턱에서 마주하는 현실적인 고민들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림자, 바로 돈입니다. 어쩌면 가장 현실적이고 무거운 문제일 겁니다. 한평생 성실히 일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월급이라는 고정 수입이 끊기고 나니 통장은 매달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합니다. 쓰고 나면 비워지고 또 다음 달 연금을 기다리는 생활의 반복. 이것이 많은 이들이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평범한 쌓인 가족이 한 달을 사는데 지출하는 돈은 약 382만 원입니다. 월 평균 소득이 45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미래를 위해 저축할 수 있는 돈은 고작 68만 원에 불과합니다. 60세에 정년퇴직을 하고 평균 수명인 9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남아 있습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은퇴 후엔 적어도 7억에서 10억은 있어야 한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집을 제외하고 순수한 현금으로 7억 원을 준비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갑자기 수억 원이라는 숫자는 현실감 없이 아득하게만 느껴집니다. 이러한 경제적 불안감은 새로운 사회 현상을 낳기도 했습니다. 바로 파이어족의 등장입니다. 파이어란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리타이어 어리, 즉 경제적 자립을 통해 조기 은퇴를 꿈꾸는 이들을 말합니다. 젊은 시절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이고 저축과 투자를 통해 최대한 빨리 돈을 모아 돈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는 새로운 세대의 선언인 셈입니다. 이는 기성세대가 겪는 노후 불안이 다음 세대에게 얼마나 큰 공포로 다가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돈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모든 불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 자리한 또 다른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자녀라는 끝나지 않은 책임감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유독 자녀 교육비 때문에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고등학교,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교육비는 본격적으로 늘어나는데 공교롭게도 그때가 부모의 퇴직 시기와 맞물립니다. 수입은 끊겼는데 지출은 최고조에 달하는 아이러니. 결국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은 자녀의 학자금과 결혼자금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아이 결혼시키고 나니 통장이 바닥났다는 한탄 섞인 목소리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이른바 캥거루족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청년 실업이 심각해지면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비정규직으로 낮은 소득에 머무는 자녀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와 장기 불황을 겪은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이들을 패러사이트 싱글, 즉 기생 독신이라고 부릅니다. 1990년대 버블 경제 붕괴와 함께 등장한 이들은
30년이 지난 지금 중장년이 되어 80대 노부모에게 여전히 의존하며 살아가는 8050 문제라는 심각한 사회적 폭탄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는 우리의 가까운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바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수십 년간 남편은 밖에서 일하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당연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집은 아내의 오랜 노력으로 만들어진 그녀만의 질서와 규칙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라는 존재가 예고 없이 그 공간의 상주인이 됩니다. 남편은 이제 자신도 이 공간의 주도권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아내에게는 자신의 평화로운 영토에 침입한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소한 생활 습관의 차이가 갈등의 불씨가 되고 하루 종일 얼굴을 마주하는 어색함은 스트레스로 변합니다. 퇴직 후 삶을 바라보는 부부의 시각차도 극명합니다. 퇴직한 남편들에게 버킷리스트를 적어보라고 하면 대부분 고생한 아내와 함께 해외여행 가기를 꼽습니다. 하지만 아내들에게 물어보면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남편 없이 친구들과 자유롭게 여행 가고 싶다고 답합니다. 이는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수십 년간 서로 다른 세계를 살아왔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이제는 부부를 하나의 공동체가 아닌 독립적인 두 개의 세계로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나의 세계와 너의 세계를 존중해 줄 때 비로소 노년의 부부관계는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나 명예가 아닌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삶에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큼이나 나쁜 관계를 끊어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어쩌면 황혼 이혼의 증가는 여성들이 남편이라는 관계 속에서 받았던 오랜 스트레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행복을 찾아 나서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퇴직은 나를 둘러싼 불필요하고 해로운 관계들을 정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불안을 넘어 우리는 어떻게 인생 2막을 준비해야 할까요? 퇴직 후 우리가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막막함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일과 직함은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소개할 때 그 사람은 무엇을 좋아해? 라고 묻기보다 그 사람은 무슨 일 해? 라고 묻는 것에 익숙합니다. 명함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나를 증명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직은 바로 그 명함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나를 설명할 가장 강력한 방법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깊은 상실감과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노후의 3대 불안으로 돈, 건강, 그리고 외로움을 꼽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이란 과거처럼 생계를 위해 억지로 하는 노동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아를 실현하고 삶의 활력을 주는 일거리, 즉 라이프워크를 의미합니다. 인생 2막을 위한 선택지는 보통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재취업, 창업, 그리고 새로운 도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익숙한 분야로의 재취업을 원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전 직장 연봉의 절반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낮아진 소득과 달라진 위상에 적응하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입니다. 그렇다면 창업은 어떨까요? 창업은 성공할 경우 재취업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큽니다. 통계에 따르면 창업 5년 뒤 살아남는 경우는 27.5%에 불과합니다. 퇴직금을 모두 쏟아부은 창업의 실패는 노후 전체를 뒤흔드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최소 3개월이라도 내가 하려는 분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현장을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작게 시작해서 경험을 쌓으며 천천히 키워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선택지는 과거의 나와는